일본은 이미 예전에 사과했잖아. 언제까지 사과해야 해? 오히려 고마운 줄 알아야지. 여기 흥분해서 날뛰는 한 일본인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에 맞서서 같이 소리 지르고 있는 한국인 학생도 있네요. 영국의 어느 명문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애청자 여러분, 1초만 투자하여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재학 중인 21세 일본인 미화입니다. 제가 옥스퍼드대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제가 살던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일본의 작은 도시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아주 보수적이고 극우 성향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일본의 위대함을 계속 강조하셨고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 조상님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식으로 교육하셨어요. 저는 학교에서 대충 배우는 역사와 아버지의 가르침을 적당히 섞어서 제 나름대로 일본이 최고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갖고 자랐습니다. 제가 동아시아사를 전공하게 된 건 조금 의외의 선택이었어요. 사실 아버지는 정치나 군사 관련 전공을 하길 바라셨지만 어릴 때 저 나름대로 흥미를 느꼈던 게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옛 이야기를 읽고 비교해보는 일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우연히 중국 고전 소설을 접한 적이 있어요. 삼국지의 영웅들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주말 내내 책에 파묻혀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역사를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와중에 아버지는 계속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일본 덕분에 근대화됐다. 같은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말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우리는 그들에게 문명을 전수해줬어. 라는 식의 우월감 말이죠. 그 생각은 제가 옥스퍼드에서 동아시아사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유를 들자면 어쩌면 제 자신이 왜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가를 좀 더 학문적으로 증명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옥스퍼드에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꿈이었던 영국 유학을 실현하게 되니 너무 설레었고 그곳에서 펼쳐질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제 학과는 세계 곳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동아시아사를 전공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입학 후에는 공부 외에도 여러 동아리나 소모임을 기웃거렸어요. 그러다 발견한 게 동아시아 영화 동아리였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저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같은 작품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을 줄 알고 이거다 싶어 냉큼 가입했어요. 외국 친구들 사이에서 일본의 훌륭한 애니메이션들을 함께 보고 뿌듯함을 느껴보고 싶기도 했죠. 처음 동아리방에 들어갔을 때 일본 영화가 최고지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좀 묘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오히려 요즘 일본 영화는 만화를 실사화한 작품만 주구장창 나오고 예전처럼 창의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한국 영화가 훨씬 수준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발끈해. 그래도 최근에 드라이브 마이카가 2022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국제 장편 영화상을 받았잖아. 일본 영화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어. 라고 주장했어요. 동아리 친구들은 일본의 드라이브 마이카가 큰 상을 받았지만 그 전에는 한국의 기생충이 작품상까지 수상하면서 더 파격적인 성공을 거뒀고 그 후로 미나리나 헤어질 결심도 세계적으로 계속 관심을 받고 있잖아. 일본도 간혹 상은 타지만 전반적인 영향력은 한국 영화가 더 큰 것 같아라는 식이었어요. 심지어 일본 영화도 예전에 쉘 윗댄스나 무사시처럼 명작이 많았고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의 배경이 되어 관심을 모으기도 했지만 요즘은 화제성이 크지 않다. 반면 한국 영화는 기생충으로 시작해 올해도 브로커나 헤어질 결심처럼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며 다들 한국의 최신 영화계 흐름을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억울했어요. 한국 영화만큼이나 일본 영화도 근사한 작품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동아리 사람들은 일본은 그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고 지금은 한국 영화가 더 대세라고 믿고 있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났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며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지요. 그런데 얘기가 점점 발전해서 누군가 드라마도 한국이 훨씬 잘 만든다. 최근 전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 킹덤, 사랑의 불시착 같은 한국 드라마가 히트쳤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본 드라마도 나름 재미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 요즘 일본은 정말 이렇다 할 대박 드라마가 없잖아라는 의견이 줄을 이루더군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굳이 충돌을 피하고 싶어서 역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우울하게 동아리를 다니던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신입 중에 박가현이라는 한국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현이는 의외로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일본 역사를 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둘이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인지 금방 친해졌어요. 동아리에서만 만나던 사이가 조금씩 발전해서 함께 도서관도 가고 카페도 가고 자연스레 수다 떨면서 서로 문화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가현이는 방탄소년단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처음엔 솔직히 한국 음악, 옛날 90년대 일본의 J-팝 스타일 많이 베꼈다던데 라고 생각하면서 별 기대도 안 하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가현이가 이 뮤직비디오 10억 뷰 넘었다. 한번 들어봐. 라며 귀에 이어폰을 꽂아주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아이돌 노래가 아니라 영상미나 퍼포먼스, 의상, 무대 구성까지 종합예술에 가까웠어요. 머리로는 그래도 일본이 원조야. 한류는 다 우리 거 따라한 거잖아. 하고 주장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거 생각보다 대단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혼자 있을 때 몰래 찾아보긴 했지만 일본의 위대함에 금이 가는 것 같아 일부러 멀리했죠. 얼마 뒤 방학도 했고 명절이 다가와서 저도 일본으로 잠시 돌아갔고 가현이도 한국으로 갔어요. 저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 즐겁게 지내며 우리 가족의 전통이었던 신사참배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명절이나 해가 바뀌면 가족과 함께 신사에 들러 조상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일이 익숙했어요. 아버지는 신사에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참배를 하는 건 현재의 일본을 있게 해주신 조상님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거다. 전쟁에서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킨 이들의 영혼이 모셔져 있는 곳이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릴 때처럼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우리를 지키려 목숨을 바친 조상님들을 기리는 일이니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방학이 끝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오랜만에 가현이를 만났어요. 서로 명절 동안 뭐 했어? 라며 이야기하는데 제가 별 생각 없이 우리 가족이랑 신사 참배하러 갔어. 매년 하는 거지만 이번에는 좀 더 뜻깊었지. 라고 이야기했죠. 저는 신이 나서 조상님들께 절하는 게 일본의 참 멋진 문화라고 자랑스레 설명했어요. 그런데 가현이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본인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미화, 나는 일본의 그런 신사참배 문화가 솔직히 좀 불편해. 특히 과거 침략을 당했던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 사람들 입장에선 그 신사라는 곳에 전쟁 A급 전범들까지 합사되어 있다는 걸 알면 반감이 들 수밖에 없어. 저는 그 말에 조금 당황했고 솔직히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전쟁이야 어쩔 수 없이 일어났지만 그 덕분에 한국이나 중국이 근대화를 이뤘잖아.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냐? 라고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들어온 논리를 그대로 뱉어버렸어요. 가현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일본의 침략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고통받았어. 근대화. 그거야 각 나라가 스스로도 할 수 있었을 발전이야. 게다가 강제로 빼앗고 억압하고 착취한 게
어떻게 고마움으로 귀결돼? 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순간 욱해서 어쨌든 경부선, 경의선 같은 철도도 깔아주고 토목 기술도 전수했잖아. 그 덕에 여러 국가 차원의 공사도 가능할 수 있었던 거고 산미 증식 계획으로 농업도 발전시켜줘서 쌀 생산량이 늘었잖아. 또 위안부 문제도 그래. 우리 일본이 예전에 이미 사과했어. 근데 왜 아직도 계속 사과하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 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랬는데. 위안부에 간 여자들은 자원해서 간 사람들이래. 라고 소리쳤습니다. 가연이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자원이야? 그런 자발적이었다는 근거들은 다 조작이거나 왜곡된 문서일 뿐이고 지금 살아계신 할머니들이 말 그대로 살아있는 증거잖아. 라고 맞받아쳤어요. 우리는 서로 흥분 상태가 되어 결국 몸싸움 직전까지 가버렸는데 주변 친구들이 말려서 간신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가현이를 노려보며 한국은 우리보다 후진국이잖아. 알기나 해? 하고 소리 질렀고 가현이도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줄은 몰랐어. 라며 돌아서 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가현이를 봐도 못 본 척 지나쳤고 가현이도 저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의 시간에 동아시아의 지리 수업을 듣게 됐어요. 교수님이 준비해온 강의 자료의 지도에 제가 다케시마라고 배웠던 섬이 독도로 표기되어 있었고 소속도 한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머리가 뜨거워지며 강의실 한가운데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님, 저 지도에 오류가 있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땅인데 왜 한국령으로 표기되어 있나요? 수정해 주세요. 그러자 가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일어나서 말했어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한국 땅이야.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마. 저는 한껏 예민해진 상태라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근거를 수없이 제시하고 있어. 1905년에 시마네현 고시로 정식 편입했고 그 이전에도 일본 어부들이 조업을 해왔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가만히 듣다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미화,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근거들도 있긴 하지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더 오래되고 구체적인 문헌들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이미 15세기 문헌인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명백히 조선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어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도 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역사 자료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또한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SCAPIN 677호에서도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 중에 독도가 명시되어 있었고 1952년 한국 정부가 인접 해양 주권을 선언했을 때도 포함됐지요. 그리고 교수님은 저를 직접 쳐다보며 덧붙였어요. 일본에서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일방적으로 편입했다고 해도 이미 한국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었고 여러 문헌이나 국제적 흐름에서도 한국 땅으로 인정해왔습니다. 다케시마라는 이름 자체도 후대에 붙인 것이고요. 사실을 제대로 공부해봐야 합니다. 저는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게다가 가현이가 교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 꼭 제가 완전히 진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순간 욱해서 교수님, 혹시 한국인이세요? 왜 한국 편만 드십니까?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 말에 교수님은 얼굴을 굳히더니 그 발언은 교수인 나에 대한 모욕입니다. 당장 이 수업에서 나가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강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었죠. 저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복도로 나와 걸어가는데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북받쳐서 혼란스러웠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제 주변 동기들은 저를 피하는 듯 보였어요. 저 역시 누구와도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동아리나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도서관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지?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게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자료들이 자꾸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인터넷도 뒤지고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사 관련 책도 찾아봤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관심 없던 책들인데 자세히 읽다 보니 전혀 몰랐던 사실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한국 근현대사의 여러 사건과 식민지 시절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아버지에게 들은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름 객관적으로 역사를 접근해 보니 저도 모르게 아, 정말 내가 그동안 왜곡된 정보를 믿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씩 내가 틀렸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나 징용 문제, 문화적 탄압 사례 등은 기록과 증언이 너무 구체적이라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고민에 빠진 채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강의만 듣고 집에 가는 생활을 하게 됐어요. 주변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걸 느끼기도 했고요. 동아리도 자연스럽게 나가지 않게 되니 가연이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여기 앉아도 돼? 라고 묻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 가현이었어요. 저는 순간 깜짝 놀랐지만 왠지 모르게 안도감이 들었어요. 응, 앉아라고 대답했죠. 가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화, 저번에 소리 지르고 화냈던 거 미안해. 사실 나도 흥분해서 폭언을 했어.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울컥했어요.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내가 그동안 잘못된 역사관을 가졌던 것 같아. 요즘 혼자 책도 찾아보고 자료도 읽어보는데 정말 몰랐던 게 너무 많았어. 그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내게도 그날 한 말 사과하고 싶어. 정말 미안해. 가현이는 살짝 웃으며 괜찮아. 누구나 배워온 게 다르고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질 수는 있어. 근데 중요한 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고쳐나가려는 태도인 것 같아. 과거사야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걸 다시 왜곡하거나 상처를 주는 행동은 반복하면 안 되잖아. 우리 앞으로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함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자.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결국 왈칵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가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서로 손을 맞잡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아버지를 비롯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일본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내가 직접 알아낸 올바른 역사를 이야기해줘야겠다고요. 새로운 다짐은 물론 제 이런 태도 변화를 일본에 있는 아버지가 알면 난리가 나겠죠. 평생을 극우 성향으로 살아오셨으니 제가 아버지, 우리 잘못 알고 있었어요 라고 하면 크게 화를 내실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저는 막연히 일본이 최고다. 다른 아시아 국가는 다 뒤처졌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옥스퍼드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직접 역사를 공부하고 또 가현이 같은 친구를 통해 깨닫게 됐어요. 내가 정말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돌이켜보면 동아시아사라는 전공을 택했던 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 같기도 합니다. 아버지께 배운 극우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일본을 증명해보겠다고 뛰어들었는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로 제게 큰 깨달음을 준 셈이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충격이 컸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건 다 거짓말이었나? 라는 배신감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과정을 통해 한 단계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려고 해요. 우선 동아시아의 진짜 역사와 다양한 시각을 더 폭넓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일본에서 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제가 배운 걸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혹시 저처럼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깨달음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가현이와는 다시 동아리 활동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영화가 최고라고 주장만 했었는데
이젠 저도 한국 영화나 중국 영화, 대만 영화까지 다양하게 보고 제대로 논의해보고 싶어요. 가연이도 언젠가 같이 한국 여행도 가고 너도 BTS 콘서트 한번 가보면 좋겠다. 라며 웃더라고요. 저는 못 이기는 척, 그래, 기회 되면 가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BTS 노래를 몇 곡이나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해둔 상태예요. 이것이 제가 옥스퍼드에서 보낸 파란만장하면서도 소중했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직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많은 역사를 배우고 더 깊은 반성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 나아가 동아시아 전부가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만 최고다 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상호 이해와 존중이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이제부터 꿈꾸는 진짜 동아시아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미화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